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금요일 RK9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민 관련 뉴스입니다. 다카 드리머들 3만 6천 명이나 연장 신청서를 시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시한 만료로 추방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이들을 구해줄 드림 법안을 지지하는 대가로 합법 이민 절반 축소까지 요구할 조짐을 보여 드리머 보호 법안에 조속한 추진과 성사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카 추방유예 정책의 6개월 이후 단계별 폐지에 따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10월 5일 데드라인이 지났는데 드리머 3만 6천 명이나 시한 내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9월 5일부터 내년 3월 5일 사이에 시한 만료되는 다카 수혜자들 15만 4천 명이 10월 5일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했는데 11만 8천 명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 신청 대상자들 가운데 3만 6천 명은 시한 내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전체에서 23%, 4명 중 1명꼴을 기록했습니다. 데드라인을 놓친 드리머 3만 6천 명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추방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들 드리머들이 구제받는 유일한 길은 드림 법안과 같은 드리머 보호 법안이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 안에 연방의회에서 최종 통과해야 하는데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의회에서 드리머 보호 법안을 추진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주기를 요구하는 이민 원칙들을 확정해 수요일 내 발표하고 연방의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초안에서는 무리한 요구들을 잔뜩 나열하고 있어 이민 합의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반이민파로 꼽히는 백악관의 스티븐 밀러 정책보좌관이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다카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대가로 합법 영주권 발급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성년 자녀와 형제 자매의 이민 초청을 금지시키는 레이즈 법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국경 안전 강화를 위한 첨단 장비들을 구입하고 이민 구치소 침상과 이민 판사들을 늘리고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한 이베리파이 프로그램의 의무화 등 이민 단속 조치들을 대거 나열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초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민주당 지도부와의 이민 합의를 파기하게 되고 다카 드리머 보호 법안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와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합법 이민 축소 등은 대통령과 합의엔 없었던 사항으로 수용 불가라고 못 봤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안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다카의 폐기를 공식 발표한 이래 미국 내 한인 청년들은 언제 추방 절차가 구체화할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카 폐기 방침과 맞물려 미군에 입대해 시민권을 받는 매분이 제도에도 메스가 가해지면서 이쪽으로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지난 7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핵무기 금지 협약을 이끌어낸 국제 비정부기구 연합체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아이캔이 선정됐습니다. 2007년 출범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아이캔은 핵무기 폐기에 같은 뜻을 지닌 국가와 단체와 연대하며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미 긴장이 높아지면서 올해 노벨 평화상은 핵 문제와 관련한 인물이나 단체가 받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핀 사무총장은 핵무기 보유는 물론 핵무기 사용 위협도 불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에게 핵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시상식은 노벨상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며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에게는 약 110만 7천 달러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어제 미국민이 소비하는 수산 가공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투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전 세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수산 가공품 수입을 전면 금지 조치합니다. 이황 기자입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이 북한 노동자들에 의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가공품 수입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AP통신은 어제 중국 훈춘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한 연어 등 수산물 가공품이 미 가정에 공급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비용을 대는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관 국경 보호국은 AP통신의 보도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실로 확인되면 모든 단속 조치를 통해 해당 수산물 가공품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산물 가공품을 유통해온 월마트도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문제의 중국 공장으로부터 더 이상 해산물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산물의 미국 수입 창구인 시트랙 역시 강제 노동을 사용하는 회사의 상품은 구입하지 않는다며 중국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사실을 몰랐지만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즉각 그 공장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가주 유통업체 로런스 홀세일도 자사 공급업체들에 대해 조사해볼 것이라고 밝혔지만 단 훈충 공장에서 해산식품을 수입해온 독일계 슈퍼마켓 체인인 알디는 NFP통신의 문의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북 경제 제재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연방노동국 조사 결과 중국의 수출품 가운데 12개 품목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며 세관 국경보호국은 연어뿐만 아니라 이들 품목 각각에 대해서도 모두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한 대변인도 익명으로 미국의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최근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대로 자국 회사에 대해 북한 종업원 고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당사자들의 공개 부인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경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임에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으며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 외교사령탑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사임 또는 경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고 CNN 등 미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대통령과의 불화설과 자신의 사임설을 일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를 표시했음에도 국무장관 교체설뿐만 아니라 후임자까지 거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의 관계는 더 이상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으며 그의 장관직 수명이 거의 다 돼가고 있다는 인식이 워싱턴에서 퍼져 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여름 아프간 대책회의 석상에서 자신을 바보멍청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나 그것이 흘러나와 보도되고 온통 언론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데 대해 불같이 화를 냈다고 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틸러슨 장관의 유임을 확언하고 있으나 이미 마이크 폼페오 현 CIA 중앙정보국 국장을 후임 국무장관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폼페오 CIA 국장은 거의 매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보 브리핑을 하고 있어 누구보다 그의 심중을 잘 알고 있고 북한과 이란, IS 등 외교안보 사안을 다뤄왔다는 점에서 업무 공백 없이 국무장관을 맡을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히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오 CIA 국장과 정보는 물론 외교안보 사안을 논의해본 결과 의견이 잘 맞고 본인 과시형이 아닌데다가 전 세계에서도 자신의 측근으로 믿고 있을 것이므로 새 국무장관으로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북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 대북 압박을 잘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차기 국무장관감으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나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 중에서 한 명을 기용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보다는 군사 옵션을 포함하는 강공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폼페오 CIA 국장은 중국과 손잡고 김정은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방안을 공개 제시했으며 헤일리 대사는 외교와 제재를 통한 해결책이 거의 소진되고 있어 펜타곤에 넘길 채비를 하고 있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열대성 폭풍 네이트가 북중미에서 미 본토를 향해 북상하면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이트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해 니카라와 코스타리카, 온두라스를 휩쓸었습니다. 이들 세 나라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22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보도에 주영석 기자입니다. 열대성 폭풍 네이트가 이번 주말 멕시코만에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대는 폭풍의 중심이 토요일인 내일 오후부터 모레 일요일 오전 사이에 뉴올리언스 동쪽 80km 지점을 지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12년 전인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닥치면서 시가지 80% 이상이 물에 잠겨 천여 명의 인명피해와 수십만여 명의 이재민들이 나온 지역입니다. 미추 랜드로 뉴올리언스 시장은 어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랜드로 시장은 주말 동안 외출을 삼가야 하고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준비는 돼 있어야 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촉구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시가지 상당 부분이 해수면 아래 놓여 있는 도시입니다. 시 당국은 배수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지대 주민들에게는 고지대로의 대피를 권유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존 벨 에드워드 지사는 1,300여 명의 주방위군 병력을 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2012년 카테고리 1등급 아이작 이후 허리케인이 직접 영향을 미친 적이 없습니다. 네이트는 현재 중심 풍속이 시속 72km며 300mm 안팎의 폭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속 22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리케인 오마로 막대한 피해를 본 플로리다주도 네이트 북상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릭 스캇 플로리다 주지사는 필수적인 의약품과 물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RKTV 뉴스 주영석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